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26년 서울의 집값은 과연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놓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해가 되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아니면 너무 비싼가?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이 모호한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해체해 보고 돈의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왜 서울 아파트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가난해지는 선택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2년 정말 무섭게 떨어질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집값이 잠깐 조정받았었는데 그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셨죠. 강남은 끝났다. 이제 50% 떨어질 거야.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23년 이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반포는 1년 만에 20에서 25억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목동은 단지별로 10억 이상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곳이 많았죠. 소득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소득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돼? 34평이 40억?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언제 떨어져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묻지만 이 질문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비싸다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비싸다의 의미는 과거보다 비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짜장면, 김밥, 커피 이런 가격 생각해 보면 어때요? 2, 3년 전에 한 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값이 떨어진 겁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곤두박질 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과 가치를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싸다의 기준 두 번째는 내 기준 가치보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1만 원 정도의 가치로 보는데 시장에서는 1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누군가에겐 비싸지만 누군가에게는 적정하거나 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딱 그렇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턱턱 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겠죠. 내 기준의 가치보다 비싸다고 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건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싸다의 기준 세 번째는 내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이 이유가 가장 큰데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도 알겠고 부자가 많아졌다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좌절, 분노, 부정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싸다라는 세 가지 기준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답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뭘까? 그 1차 원인이 뭐냐면 돈 가치의 하락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집 앞에 유명한 기사식당 해장국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혼자 가서 밥을 먹었는데 7,000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해장국집만 그런 게 아니라 짜장면도 7, 8,000원에서 지금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하고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하나 먹어도 4,000원 정도가 하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어?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개념을 기본 개념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전에는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희소해진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희소해진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명만 있었는데 이제는 200명이 되면서 10억의 가치 자체가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만약 지금처럼 통화량은 계속해서 느는데 내 집값만 만약에 그대로라면 냉정히 얘기해서 그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폭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빨리 갈아타는 게 나은 거죠. 물론 앞으로 시차를 두고 따라갈 아파트냐 아니면 계속해서 물가 상승만큼도 못 오를 아파트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냥 남들이 좋아하고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낫습니다. 즉 서울 아파트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돈은 계속해서 서울로만 흘러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비중이죠. 서울 아파트가 전국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장 안전한 돈그릇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까지 봤을 때는 서울 아파트로 훨씬 더 돈이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수요를 분산해도 막기가 힘든 마당에 오히려 그쪽으로 가라고 그쪽 길만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댐 높이를 계속 높이면 이 그림처럼 계속해서 금이 가면서 이 댐이 무너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물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물길이 다양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면 댐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정책은 이 물길은 막아버리고 댐만 계속해서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이랑 비아파트 대체 투자는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고요.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댐은 안전해 보이지만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다가 더 이상 댐을 높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간다면 서서히 댐의 균열이 가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냥 놔둬도 가격이 비싸지는 상황에서 수요까지 이쪽으로 몰고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아주 냉혹한 룰인데요. 주인 없는 돈은 소유권이라는 것에 달라붙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S&P 500, 금 이런 가치 있는 실물 자산은 소유권에 달라붙기 때문에 무조건 선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돈이 이 소유권을 향해 자석처럼 달라붙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앞서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인 없는 돈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소유권, 즉 부동산으로 따지면 등기죠. 이 등기가 없다면 이 뿌려지는 돈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돈이 뿌려지는 것을 내가 하나도 잡지 못하고 모두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포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런데 과연 진짜 이게 마음이 편한 걸까요? 아니면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까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소유권을 확보해서 인플레이션 열차에 이렇게 탑승할 수 있다면 말이죠. 시중에 흘러넘치는 돈을 담을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실물 자산을 하나씩 차근차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씨앗을 뿌리는 날이 오면 그때 더 큰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 열차에 무조건 탑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고 있고 돈은 소유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나는 아무 그릇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너무 뻔한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확정적으로 가난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6년에는 특히나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길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6년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비싸다라는 개념에 대입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